자, 앞서 첫머리에 말씀드렸었죠. 무인 정찰기, 무인 비행기 한 2m 크기 정도라는데 그게 어제 백령도에서 발견됐습니다. 어제 백령도 어떤 상황인지 잘 기억하시잖아요. 어떤 의미일지. 청와대 철회한 것 이후에 벌써 일주일 사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북관계가 꽁꽁 얼어붙고 말 전쟁이 시작되는데 평양은 잔치 분위기라네요. 과연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정한 기자. 예.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 항공기 어떤 겁니까? 어제 오후 4시 상황이죠. 네. 지금 사진도 공개가 되고 정황들이 네. 조금씩 드러나고는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어느 국적이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자, 저기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기체가 이제 삼각형이고요. 네. 하늘색에 이 흰색 구름 무늬를 자세히 보시면요. 네. 더 씌워서 이게 위장 정황이 좀 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한 그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했다는 점에서 이것이 어제 그 상황을 비춰왔을 때 북한군이 사격 당시에 네. 이 서해 5도를 정찰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런 네. 가능성 예의주시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게 백령도의 한 마을 회관처럼 보이는 건물 옆에 길가 옆에 떨어진 건데, 자, 만약 저게 떨어졌으니 우리가 그 존재를 아는데요.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비행체가 우리 하늘을 돌아다니고 그것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우리 군의 움직임을 잘 보는 것 같은데 우리 정보 당국이 대공용이점을 거론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네. 어제 상황도 상황이고 네. 이것이 이제 흰색 구름 무늬를 더 씌워서 위장 정황이 상당히 짙다. 네.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 북한이 이게 만약에 이것이 이제 사실로 밝혀진다면 네. 그것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면요.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은 북한이 공개한 영상인데 예. 북한이 보유한 무인 폭격기입니다. 자, 조종사가 타지 않고 지상에서 조종을 하거나 이미 위성으로 좌표를 입력해 놓으면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는 것이 무인 정찰기의 특기인데, 자, 앞서 보셨듯이 길이가 한 2m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백령도에 추락했다는 점에서 네. 우리가 그 대공용이점을 네. 갖고 봐야 되겠죠. 그렇겠죠. 어제 포탄 사격이 이루어졌고 또 가장 NLL, 서해 군사 분계선이 있는 지역, 가장 인접한 백령도에서 발견이 됐다는 것 주시하겠습니다. 자, 지난달 24일이었습니다. 자, 여기 저희가 지도를 좀 준비했는데요. 지금 불과 일주일 사이거든요. 자, 어제는 백령도 부분인데 이게 도대체 북에서 온 건지 아니면 남쪽의 누군가의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역시 조사 결과에 따라 의문점이 많이 남아 있는데 분명한 것은 지난달 24일 발견된 파주 무인 비행기입니다. 자, 남쪽에서 북쪽으로 한 게 분명한 것이 추락은 파주에서 했지만 거기에 달린 카메라에 청와대 사진이 담겼다면서요. 예,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해상도는 높지 않았습니다만 네. 당시 이제 이 상황 자체 파주에서 발견된 이것이 북한에서 보냈다는 확증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만 여러 네. 가지 그 의심을 살 만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네. 파주에서 발견됐던 그 비행체 안에 있었던 것에는 청와대 영상이 들어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네. 조금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춰봤을 때 좀 네.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앞서서 언급을 못 드렸는데요. 북한은 2010년 9월에도 그 NLL 포격이 있었을 때 정찰기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 2009년도에도요? 2010년 9월입니다. 2010년도에. 그때 백령도와 연평도에 그 정찰한 바가 있고 당시에는 추락을 한 상황은 아니었죠. 네. 자, 그러면 보통 우리도 북한 포를 사격할 때 정확한 위치를 알기 위해서 무인 정찰기를 우리도 띄우잖아요. 그렇죠. 띄우고 있죠, 우리도. 네, 저희가 그 개념들을 좀 준비한 게 있는데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북한을 정밀 타격하기 위해서 무인 정찰기를 띄우면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바꿔 말하면 북한도 비슷한 목적으로 띄웠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어떤 무인 정찰기 또 무인 타격기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이제 어떤 목표 지점이 있으면 네. 그 사실 이제 이쪽 지상에서도 그쪽에 과연 레이더로 이제 어떻게 되는지 가늠을 해보지만은 사실 공중에서 잡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아, 이쪽을 공격해야 되니까 그 좌표를 잡기 위해서 네. 무인 정찰을 띄우고요. 무인 정찰기가 계속 이제 나라 정찰을 하면서 그 타격 지점에 대한 그 정보를 이제 보내주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러면 그 정보를 받아서 이쪽에 있는 그 포 진지에서 어떤 포격을 하는 어떤 이런 시스템인 거죠. 그 우리도 그렇고 북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제 네. 그 백령도에서 그 날아왔던 이런 포격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해안포 500발을 발사했고 그중에 100발이 백령도 인근 해역 NLL을 넘어서
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영해에 떨어진 건데요. 그 포격이 계속 진행된 그 언저리 오후 4시에 무인 정찰기가 추락한 것이 발견됐습니다. 우리 정보당국은 대공 용의점을 두고 현재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럼 저희가 오늘 오후에 이 비행기를 발견한 주민들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주민의 말씀 듣고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아이, 떨어져 있는 상태만 봤죠? 떨어질 때는 못 봤어요. 하늘색에 그냥 예쁘게 생겼어요. 그냥. 크기는 그냥 남자분 어른 키만 하고요. 그냥 생긴 것도 예. 생긴 게 그냥 단순하게 예쁘게 생겼어요. 그냥 우리나라 그 제트기 비행기 예. 전투 비행기 있잖아요. 예. 예쁘게 생긴 거 예. 그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한 것 사람이 같아요. 누워 있는 거 정도 크기가 네, 됐다. 딱 그만한 것 같아요. 더 이상 큰 것 같진 않은 것 같아요. 아주 정확히 묘사를 해주시네요. 2m 네.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키, 어른 키만한 정도. 네. 보통 이런 거는 이제 흔히 아무나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 비행기 모델을 보고 누가 샀는지, 언제 샀는지, 산 곳은 어디인지, 어떻게 지불했는지 그런 게 다 나오겠네요. 그렇죠. 금방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걸 네. 그 제조하게 되면 네. 뭐 다 번호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름도 있는 것이고 특히 그래서 뭐 동호인들이 이렇게 뭐 이런 무인 비행기 동호인 회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데 쓰는 거랑 또 실제로 이런 군용으로 쓰는 거는 완전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번에 그 추락한 그 무인 항공기 같은 경우는 무인 비행기 같은 경우는 소위 좌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그 지점으로 돌아올 수 있는 네. 그 컨트롤러 같은 게 그 장착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북한이 사용하는 어떤 군용 무인 비행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세한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만 파주 때하고는 다르게 이제 어제 발견된 것이 북한에서 보낸 것 그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농후하다라는 게 지금까지 현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북한에서 무인 정찰기를 만약 보냈다면 그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결국 좌표를 정확히 파악해서 백령도에 있는 우리 해군 해병대 기지를 정확하게 타격하기 위한 것일 수 있거든요. 또 파주에서 발견된 추락 무인 항공기에는 청와대 사진이 찍혔다. 자, 상황이 심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양 얘기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남쪽에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북한이 지금 공개하는 사진은 오늘 아침 오늘 최근에 노동신문에 실린 평양의 야경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떠세요? 정말 아름다운데요. 네. 북한 있는 불 없는 불 다 켜놨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정말 아름다운 도시 장면 같습니다. 이 외부의 시각을 상당히 좀 의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이제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라던가 아니면 해외 또 국내의 어떤 여러 사람들이 남북 간의 경제적인 격차를 이야기할 때 항상 그 예로 드는 게 한국 서울의 야경과 불이 꺼져 있는 평양의 야경입니다. 그런 점을 의식했을까요? 어제 이제 북한 매체를 통해서 공개한 평양의 야경은 뭐 서울의 야경과 별로 차이가 없을 만큼 아주 화려하죠. 저기 고속 아파트에 네. 모든 불이 켜져 있고요.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흔히 보는 건데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내려다 봤는데 이게 바로 한반도잖아요. 그렇죠. 북쪽은 좀 깜깜하지 않습니까? 네. 불야성을 이룬 수도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모습인데 북한 지역인데 평양만 점 하나만 딱 있을 정도로 전기 사정이 안 좋은 곳이죠. 네, 바로 나머지는 암흑이네요. 남쪽이 네. 꼭 무슨 섬나라 같은 느낌을 주네요. 그렇죠. 대륙에서 떨어진 섬 같은 건데 바로 이런 전기 사정,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평양의 밤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인지 불을 환하게 밝힌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런 거죠? 불을 환하게 밝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아까도 고층 아파트 보셨죠? 네. 모든 고층의 아파트가 불이 켜져 있지 않습니까? 인위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최근에 이제 북한을 다녀오신 분들이나 또 이제 북한에 공관을 두고 있는 해외의 그 어떤 네. 그 외교 사절단 등에게 좀 물어봅니다. 항상 네. 다녀오시면요. 네. 북한 전력 사정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네. 제가 지난주에 뵀던 한 분은 네. 여전히 좀 심하다. 그러니까 2012년 겨울 같은 경우에는요. 네. 수돗물도 해외 공간입니다. 이 평양에 이제 공관을 두고 있는 사절단들의 쓰는 공관이죠. 공관이라면 외국 정부가 근무하는 그곳이죠. 대사관인데요. 수도가 끊기고 네. 또 전력이 자주 나가기도 한다. 그게 2012년 사정이었는데 네. 굉장히 이례적인 사정이었는데 상황은 조금 나아진 것 같지만 여전히 비상 전력을 가동해야 할 만큼 평양의 사정이 여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북한이 네. 가장 좋아하는 달, 그렇죠. 바로 이제 4월이 왔다는 신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바로 태양절이 있죠. 4월 15일.
김일성의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을 앞두고 평양에선 다양한 축제와 잔치, 네. 민생과 무관한 그런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 그 평양 시민의 마음을 밝히기보다는 평양의 네. 하늘을 밝히는 데만 주력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 이제 태양절 김일성 생일 잔치인데요. 네. 이 잔치 비용에 보통 평양 그 권부가 어느 정도의 돈을 쓰냐면요. 2012년의 경우에는요, 북한 주민의 4년에서 8년치 식량값, 네. 그러니까 20억 달러를 그 하루의 네. 잔치에 다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뭐 이제 조금 있으면 네. 여러 가지 이제 외신들이나 아니면 방송 등을 통해서 네. 자신들이 얼마나 이렇게 화려하게 자신들의 3대 세습을 홍보하려고 하는지 이런 그림들이 속속 전해지겠죠. 알겠습니다. 자, 공포불인 조성돼 있고 무인 정찰기가 그야말로 정체불명의 UFO 같은 무인 정찰기들이 추락하는 것. 2대가 추락했는데 추락하지 않았다면 과연 얼마나 더 많은 무인 비행기들이 우리 상공을 날아다니는 걸까요? 자, 평양은 역시 잔치 분위기로 들어가고 정말 요지경이 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 확인해 보았습니다.